생각하기 전에, 분석하기 전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 애쓰기 전에 잠시 멈추세요. 당신의 시선을 즉각적으로 사로잡는 데에는 분명하고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많은 이미지 가운데 단 하나의 형상에 눈이 머무르고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흘려보냈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능입니다. 본능은 논리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깊은 언어로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상징이라는 형태로 외부에 투영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물은 언제나 강력한 심리적 의미를 지녀왔죠. 그 중에서도 늑대는 특별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야생의 생물이 아니라 인간 정신을 비추는 거울로 작용합니다. 충성심과 고귀함, 고요함과 사나움, 본능과 지성이 동시에 공존하는 존재. 모든 늑대는 하나의 이야기를 품고 있고 그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 안의 어떤 부분을 조용히 드러냅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이 여정은 일반적인 성격 테스트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옳고 그른 답도, 평가도, 기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려는 선택은 생각하거나 계산하거나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노력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분석할수록 이 테스트가 드러내고자 하는 진실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하나의 태도입니다. 네 마리의 늑대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가장 먼저 당신을 끌어당기는 그 늑대를 선택하세요. 가장 멋져 보이는 것도 아니고 가장 강해 보이는 것도 아니며 선택해야 할 것 같다고 느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올바른 선택이란 생각이 개입하기 전에 마음이 먼저 반응한 대상입니다. 그 첫 끌림, 그 짧지만 강렬한,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 바로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기억하세요. 무의식은 결코 무작위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제 각각의 늑대를 바라보며 들어보세요. 당신이 보는 각 늑대는 서로 다른 심리적 길을 상징합니다. 세상과 타인, 그리고 자기 자신과 관계 맺는 전혀 다른 방식을 드러내죠. 당신이 선택한 그 늑대는 당신이 영원히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당신, 현재의 단계, 당신이 지닌 에너지, 그리고 스스로도 완전히 인식하지 못했을지 모르는 내적 긴장이나 균형을 비춰줄 뿐입니다. 이 여정을 따라가며 당신은 각 늑대가 상징하는 의미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감정과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진짜 강점과 연결된 방식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즉시 자신을 알아볼 수도 있고, 혹은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불편함조차도 중요한 메시지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숨을 고르고 준비가 되셨나요? 다음부터는 당신의 선택지가 돼 각기 다른 네 마리의 늑대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느낌이 드는지, 몸과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만 집중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각의 문을 닫고 본능의 문을 여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첫 번째 늑대를 만나볼까요? 도피가 아닌 힘으로서의 평온을 추구하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만약 당신의 시선이 말없이 자신감 있게 서 있는 늑대, 흔들림 없는 눈빛과 묵직한 존재감을 지닌 그 늑대에 머물렀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향한 것입니다. 이 늑대는 관심을 요구하지 않고 이빨을 드러내지도 않으며 지배를 위해 자신을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수 없는 힘이 존재합니다. 그 힘은 수동적인 평온이 아닌 깊이 뿌리내린 고요함에서 나옵니다. 이 고요함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이 늑대를 선택하는 사람은 모든 싸움이 싸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때로는 가장 아픈 방식으로 배워온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은 균형을 소중히 여기고 감정 조절이 약함이 아니라 훈련이자 성숙이라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다른 이들이 즉각 반응할 때 당신은 멈추고 혼란이 번질 때 당신은 스스로를 중심으로 끌어당깁니다. 심리적으로 이 늑대는 내적 조절 능력과 깊이 느끼되 그 감정에 삼켜지지 않는 힘을 상징합니다.
당신은 불확실한 순간에 사람들이 의지하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비록 그 역할을 원한 적이 없었을지라도 말이죠. 당신 안에는 명령하지 않는 조용한 리더십이 있고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주변을 안정시키는 힘이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평화를 추구하는 이유는 삶이 쉬웠기 때문이 아니라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평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식과 성찰, 그리고 절제를 통해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결과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지만 그 감정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고 대신 성숙함으로 그것들을 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강함에는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이 고요한 수호자와 공명하는 사람들은 때로 침착함 뒤에 숨어 감정을 억누르고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갈등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내적 불만이나 자기 자신을 향한 거리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종종 오해받는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안정성만을 보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내적 싸움은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상처받지 않는다고, 걱정도 의심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폭풍을 드러내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관계 속에서 당신은 충성스럽고 인내심이 있으며 보호적인 존재이고 요구하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평온은 당신의 목소리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며 균형은 침묵이 아니고 강함은 사라짐이 아닙니다. 만약 이 늑대가 당신을 불렀다면 지금 당신의 내면 과제는 언제 자리를 굳게 지켜야 하고 언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조용한 힘의 소유자여, 당신의 고요함이 진정한 발언이 될 수 있도록 용기를 내보세요. 이제 숨을 돌리고 다음 늑대를 바라보시죠. 이제 두 번째 늑대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늑대가 중심의 고요함을 상징했다면 이 늑대는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균형이 아닌 거리의 길, 평화가 아닌 고독의 길, 중심이 아니라 가장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의 상징이죠. 만약 당신의 시선을 사로잡은 늑대가 무리에서 약간 떨어진 채 몸은 바깥을 향하고 시선은 멀리 두며 말없는 침묵 속에서도 분명한 의지를 지니고 서 있었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의 내면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이 늑대는 독립성과 깊은 자기 성찰로 형성된 내적 세계를 상징합니다. 고요하지만 결코 공허하지 않은 존재의 상태를 드러내죠. 이 늑대는 타인을 거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애써 끌어당기지도 않습니다. 그의 힘은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자립성에서 나오며 외부의 승인 없이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늑대를 선택하는 사람은 종종 필요 이상으로 이른 시기에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했던 이들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동반자가 되는 데 익숙하며 혼자 있는 시간을 결핍이 아닌 충전으로 받아들입니다. 침묵은 당신을 두렵게 하지 않고 오히려 내면을 정렬하는 필수적인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심리적으로 이 고독한 방랑자는 정신과 영혼의 자율성을 대표합니다. 당신은 깊이 생각하고 쉽게 말하지 않으며 말보다 관찰을 통해 세상을 이해합니다. 다른 이들이 바깥에서 인정이나 방향을 찾을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안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당신의 선택과 결정은 충동에서 나오지 않으며 축적된 경험과 깊은 성찰,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내적 나침반에 의해 형성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감정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감정이 너무 깊어 쉽게 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는 풍부하고 다층적이며 끊임없이 살아 움직입니다. 다만 그 세계에 누가 들어올 수 있는지는 당신이 매우 신중하게 결정할 뿐이죠. 신뢰는 단번에 주어지지 않고 천천히 쌓이며 진정성 없는 관계는 당신의 에너지를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그래서 당신은 오해받느니 차라리 혼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늑대를 선택한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이방인처럼 느껴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롭다고 느끼는 것은 소속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세상과 약간 어긋나 있는 감각을 지니고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이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패턴을 발견하고 모두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규범의 질문을 던지며 보이지 않는 흐름을 감지해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원형의 그림자는 고립입니다. 자립이 감정적 거리로 변할 때 고독한 방랑자는 자신을 지키려다 오히려 고독 속에 갇히게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약함처럼 느껴질 수 있고 모든 짐을 혼자 짊어져야 한다는 믿음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취약함은 연결이 아니라 노출처럼 느껴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는 과도한 행동이 아닌 과도한 감당에서 비롯된 조용한 피로를 만들어냅니다. 관계 속에서 당신은 빈도보다 깊이를 중시하며 천천히 다가가지만 한번 마음을 열면 깊고 변치 않는 충성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들은 종종 당신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함께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다른 세계에 있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상처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본능적인 자기 보호입니다. 만약 이 늑대가 당신을 불렀다면 당신의 내적 여정은 균형을 배우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독립은 고립을 의미하지 않으며 타인을 가까이 두는 것이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세계를 확장시킨다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고독은 강력한 힘이지만 그것은 머물러야 할 장소가 아니라 잠시 방문해야 할 공간입니다. 이제 다음 늑대를 향해 시선을 돌려볼까요? 이제 세 번째 늑대를 마주해 보세요. 두 번째 늑대가 조용한 거리감을 상징했다면 이 늑대는 강렬한 대비를 이룹니다. 고독한 방랑자가 안으로 향했다면 이 늑대는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그는 물러서지 않고 관찰자에 머물지 않으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만약 당신의 본능이 강렬한 시선을 지닌 채 정면으로 서서 전진하는 그 늑대로 이끌렸다면 이 이야기는 싸움과 시련에 익숙한 당신의 한 부분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늑대는 안전한 거리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그의 자세에는 긴장이 흐르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 늑대를 선택한 사람은 도전에 의해 부서진 존재가 아니라 도전을 통해 단련되고 형성된 사람입니다. 심리적으로 이 맹렬한 도전자는 대면을 통한 변형을 상징합니다. 당신은 외면하지 않고 직시함으로써 성장합니다. 어려움은 당신을 숨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잠들어 있던 힘을 깨워 올립니다. 시험대에 오를 때, 책임과 압박이 주어질 때, 당신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당신은 이미 타인들이 보지 못한 수많은 내적 전투를 견뎌온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갈등은 항상 외적인 형태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대부분은 의심과 두려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야망 속에서 내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러나 당신은 회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으며 자신의 그림자와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이 늑대가 상징하는 야망은 피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어제의 자신을 넘어 진실한 존재가 되려는 깊은 충동입니다. 당신은 압박과 책임, 타인이나 스스로가 부여한 높은 기대 속에서 오히려 방향을 발견합니다. 단순한 안락함은 당신을 만족시키지 못하며 성장이야말로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 길에는 무게가 따릅니다.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휴식은 자격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고요함은 약함처럼 인식될 수 있습니다. 싸움이 끝난 뒤에도 멈추는 법을 잊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는 필요와 예민함, 그리고 평화가 항상 미래에만 존재하고 지금은 결코 닿을 수 없다는 감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를 오직 버텨냄과 극복으로만 정의하게 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삶이 끝없는 장애물의 연속이 되면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힘은 균형을 잃는 순간 경직됨으로 변합니다. 관계 속에서 당신은 맹렬할 만큼 충성스럽지만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엄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정직함과 용기, 회복력을 존중하지만 감정적 부드러움은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방어를 낮추는 것이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더 위험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늑대가 당신을 불렀다면 당신의 내적 교훈은 더 강해지는 데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이 여정의 진짜 메시지는 언제 밀어붙이기를 멈추고 언제 통합을 허용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데 있습니다. 힘은 오직 전진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진정한 힘이 태어납니다. 이제 마지막 늑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늑대입니다. 세 번째 늑대가 현실과 맞서 싸운다면 이 늑대는 표면 아래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과 싸우기보다 그것을 깊이 느낍니다. 이 늑대는 힘보다 직관을, 행동보다 관찰을, 포효보다 침묵을 선택합니다. 만약 당신이 소란스러운 포효가 아닌 미묘하고 에테르적인 존재감의 늑대에 끌렸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 내면 세계의 매우 깊은 직관적 측면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이 늑대는 성급히 앞으로 돌진하지도 완전히 뒤로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그저 고요히 머물며 깨어있는 주의로 현실의 표면 아래에서 흐르는 무언가를 듣고 있는 듯합니다. 이 늑대를 선택하는 사람은 논리보다 미묘함에, 분석보다 감치에 의해 이끌립니다. 당신은 말이 나오기 전에 이미 느끼고 드러나기 전에 이미 압니다. 에너지의 변화, 분위기의 이동, 숨겨진 의도를 다른 이들이 지나치는 순간에도 포착합니다. 심리적으로 이 신비로운 관찰자는 직관과 무의식적 자각을 상징합니다. 당신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채로도 내면의 성찰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꿈과 상징, 감정은 당신에게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예술, 영성, 심리학, 혹은 명백한 것 너머를 탐구하는 모든 것에 자연스럽게 끌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답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찾는 것은 이해입니다. 다른 이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묻는 자리에서 당신은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당신을 섬세하고 공감적이며 환경에 극도로 민감한 존재로 만듭니다. 당신은 말해지지 않은 진실, 감정의 미세한 결, 보이지 않는 흐름을 놀라운 명확함으로 읽어냅니다. 그러나 이 깊이는 고유한 도전을 동반합니다. 신비로운 관찰자와 공명하는 이들은 종종 오해받는다고 느낍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는 복잡하고 유동적이며 언어로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느끼는 것을 설명하려 할 때 말은 자주 부족해지고 그 결과 당신은 오해보다는 침묵을 선택하며 안으로 물러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실 세계에서 점점 멀어질 위험도 존재합니다. 직관이 땅에 닿지 못하면 그것은 통찰이 아니라 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신호를 과도하게 해석하고 모든 것에서 의미를 읽으려 하며 결단을 내리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현실은 당신의 풍부한 내면 풍경에 비해 거칠고 단단하며 지나치게 경직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당신은 깊이 연민적이고 감정적으로 깨어 있지만 경계를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흡수하다 보면 쉽게 소진됩니다. 치유하고 인도하고 지지해야 한다는 부름을 느끼며 아직 스스로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에너지를 내어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늑대가 당신을 선택했다면 당신의 내적 여정은 균형에 관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현실과의 연결을 잃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직관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 민감함이 약함이 아니라는 것, 깊이가 고립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당신의 지각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땅에 내려야 합니다. 통찰은 사라질 때에만 지혜가 되며 느껴지기만 할 때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깊은 직관의 소유자여, 당신의 내면 지도는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현실이라는 땅 위를 걸을 시간입니다. 이제 네 마리의 늑대를 모두 만났습니다. 네 마리의 늑대를 모두 만난 지금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늑대들 중 어느 하나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각은 인간 정신 안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힘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걸음 물러서 더 큰 그림을 바라보며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늑대, 선택하지 않은 늑대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드러내는 당신의 변화 방향을 말이죠. 지금 이 순간 돌아보면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아차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만난 어떤 늑대도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고, 그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 늑대는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는 힘을 상징합니다. 당신이 처음 선택한 늑대는 무작위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당신도 되어야 한다고 믿어온 모습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 가장 활성화된 당신의 일부를 반영합니다. 삶의 다른 시기에는 모든 늑대 속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혼란 대신 안정과 고요함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있고, 세상의 소음보다 내면으로 향하는 고독이 더 안전하고 명확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순간에는 성장이 용기를 요구하며 전진과 대면이 불가피해집니다. 그리고 이성보다 직관이, 구조보다 의미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도 찾아옵니다. 심리적으로 이것이 바로 내면 세계의 작동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정체성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화하고 적응하며 삶의 요구에 따라 서로 다른 내적 자원을 호출합니다. 당신이 선택한 늑대는 단지 지금 이 순간 어떤 자원이 앞장서고 있는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들이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미 무엇을 지니고 있는지를 상기시켜 줄 뿐이에요. 어떤 설명이 깊이 공명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왜일까요? 내 삶에서 무엇이 균형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혼자 걸어왔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은 무엇입니까? 무시해왔던 직관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들은 답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기 인식은 낙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식입니다. 편하다면 선택한 늑대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설명하거나 판단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공명하는 것을 이름 붙이는 것만으로도 통합의 첫걸음이 됩니다. 이 탐구가 당신에게 말을 걸었다면 계속 함께 해주세요. 이와 같은 상징적 테스트는 더 많이 존재하며 각각은 정신으로 들어가는 다른 문을 제공합니다. 기억하세요. 목표는 영원히 하나의 늑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언제 어떤 늑대가 필요한지를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앞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당신이 선택한 그 늑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배우고 있는 길에 대한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여정을 마치며 당신의 내면의 고요함을 전합니다.